252페이지 보게 되면 2번 지정 대상 및 지정 규모 암기합시다. 면적 암기해야 돼요. 도시적 주거, 상업, 자연노 생산지 10,000 이상, 공업은 30,000 이상, 도시적 밖은 300,000 이상인데 다만 건축법 시행령 공동주택 좀 줄 거 봐요. 아파트 건설계획 포함 그러면 100,000 이상. 암기해야 돼, 암기.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10,000 이상, 공업 30,000 이상, 도시적 밖은 300,000인데 아파트 건설계획 포함됐으면 100,000. 암기해야 돼요. 그런 내용 가지고 나중에 아파트 부지를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 아파트 부지. 찾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부지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게 되면 2번 개발 가능성 여부 그 부분은 2번, 3번 그 부분은 6월 달쯤에 설명해야 이해할 겁니다. 지금 이해 안 되니까 내비두고. 그 다음에 넘기면 4번, 5번은 옆에 253페이지 4번, 5번은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정의 사전 절차 받고 넘어갑니다. 255페이지면 구역 지정 절차에서 구역 지정 절차는 자 여기다 신도시 만듭시다. 제일 먼저 뭐 하냐 그러면 기초조사를 해요. 기초조사하고 주민의 의견 청취입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그리고 관계부처하고 협의합니다. 그리고 뭐 할까요? 상식적인 거. 뭐 한다? 심의한다, 심의. 심의 거쳐가지고 지정했으면 그다음 뭐 한다? 고시한다. 지금 정도면 심의하고 고시는 상시, 심의하고 고시가 없는 결정은 없으니까 심의 거쳐서 결정했으면 반드시 만다, 고시한다. 그렇게 알아놓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만 나오냐? 시험에서는 얘만 나와요. 의견 청취만 잡습니다.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인데 주민의 의견 청취 256페이지 256페이지 1번 수술 거 2번 성부 공고 공람에서 2번 봅니다. 2번 그 2번이 문제입니다. 2번 시군구청장 관계 서류삼을 송받거나 주민의 의견 청취하는 다음 각호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 주택물품 둘 이상을 체크합시다. 일간신문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하는데 열람기간은 무조건 며칠이라고? 14일. 도정법은 30일짜리도 있는데 일단은 무조건 열람은 14일 밀고 어디다가 알린다고요? 일간신문과 홈페이지. 다만 구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공보와 홈페이지 할 수 있다. 의견 청취에서 이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고하는데 어디다 공고하냐? 어디다 공고합니까? 그러면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해야 되는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 되면 그때는 신문에 안 하고 공보하고 홈페이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신문이냐 공보냐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 15만 제곱미터면 어디에다가? 신문하고 홈페이지. 7만 제곱미터면 공보하고 홈페이지. 이런 게 시험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 암기 좀 해야 돼요. 나머지 읽지 말고. 257페이지 3번 공청회 돼 있네. 그거 넘어가고. 258페이지 4번 협의심의. 협의가 먼저일까요? 심의가 먼저일까요? 그 생각해야 돼요. 심의가 나중이다. 심의가 나중이다.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옆에 259페이지 지정했으면 뭔 해야지? 고시해야지. 그리고 넘어갑니다. 읽지 말아요. 6번 지정효과는 중요합니다. 1번 지정의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행정은 지구단위 결정고시 등을 본다. 다만 국계법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 및 취락지구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가 만약에 계획관리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 용도 중에서 지금 현재 칠판이더라고요. 계획관리지역. 이 계획관리지역에 신도시를 만든다고 여기다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이렇게 딱 정했어요. 도시개발구역 딱 지정하면 현재 여기 칠판은 무슨 지역이라고?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자동적으로 뭐로 바뀌냐? 자동적으로 도시지역을 이렇게
변경이 되는 변경. 자동 도시로 바뀐다고. 개발. 방금 옆에 언니가 뭐라고 했어요? 지구단위, 지구단위. 이렇게 좀 공부 좀 해야 된다고. 개발? 지구단위.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사로 뭐가 나와야 돼요? 지구단위, 지구단위. 그럼 여기를 또 뭐 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개발 그랬으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이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려면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기초조사 해야지, 의견 정치해야지, 협의해야지, 심의해야지. 근데 그런 거 다 해서 지정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걸로 본다.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뭐가 되고 도시지역이 되고 뭐가 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것을 본다. 단 어디서는 그러지 않는다. 어디서는 도시적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어디에서는 취락지구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도시적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취락지구 그러하지 않는다는데 얘가 시험문제 얘가. 이거 물론 이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어디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취락지구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잘 남겨 기억해야 돼요.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그런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는데 어디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취락지구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지형도 및 고시특례 해봤자 안 나와요. 잊지도 말고 시간 낭비니까. 3번 도시개발구역은 개발행위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오는데 이걸 하려면 개발? 지구단위. 네, 지구단위. 개발행위? 막내가 공부를 똑바로 안 하네. 우리는 막내가 좀 공부 좀 하면은 애기가 알면 어른은 다 한다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애기가 모르니 개발 그러면 하고 지구단위고 개발행위 그러면 건물 터터터 이게 나오지. 건물 터터터 건물 터터터 국회법 개발행위를 완벽하게 익혔나요 지금? 그걸 익혀야 이 부분 설명한다고.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들어가면 헷갈려서 안 돼. 헷갈려서. 중요하지만 4월달에. 4월달 그래서 한다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8번 구역지정 해제. 얘도 중요합니다. 구역지정 해제. 자, 원칙. 개발계획 수립 후 지정할 때. 자, 토지법계획 지정은 다음 갖고 어느 한 해 규정되느라 체크합시다. 다음 날 해제. 언제 해제? 다음 날. 공법에서 해제, 실효는 의심을 하지 말아요. 해제된다, 실효된다, 효력상실된다. 100% 다음 날이요. 1번 구역지정고시하고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 3년 되는 다음 날. 2번 공사료 공고일 다음 날. 환지방식 환지점 공고일 다음 날. 옆에 예외 구역지정 후 개발 수립한다. 구역지정 후 개발 수립할 때는 다음 갖고 어느 한 해 규정 날 다음 날 해제. 1번 구역지정고시하고 2년 된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은 2년 된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려면 2년이 되는 다음 날. 면적이 330mm 되면 5년이 되는 다음 날. 2번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은 3년이 되는 다음 날. 330mm 되면 5년이 되는 다음 날. 이게 천천히 읽어도 몰라요. 빨리 읽어도 모르고 천천히 어차피 몰라. 이 부분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암기하지 암기. 뭐를 생각나요? 다음 날. 그럼 19번 맞췄어요. 다음 날 말만. 그래도 한번 이해 한번 해봅시다. 안 되면 암기하게. 자, 여기 칠판은 무슨 지역입니까? 농림지역. 무슨 지역이요? 농림지역. 자, 신도시 만듭니다. 신도시 만들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은 빵 지정했어요. 농림지역이 자동 뭐가 된다고요? 도시지역. 자동 뭐가 된다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몇 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 만듭니까? 3년.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까 봤더니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없고 어디에 있다?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계획에 없고 무슨 계획에 있다? 개발 계획에 없고 실시 계획에 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려면 뭘 만들어야지? 실시 계획을 만들어야지. 실시 계획은 누가 만든대? 그럼 실시 계획은 뭐라고요? 예. 시행자가 만든 사업계획서요. 자, 시행자가 나오려면 1시간 됐어요. 시행자가 나오려면 고개 숙이지 말으니까 1시간 뒤에 질문한다고 미리 다 알려주고. 시행자가 나오려면 뭘 만들어야 된다? 네, 개발계획.
개발계획 내용 4번 뭐라고? 시행자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시행자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개발계획이. 그러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개발계획은 언제 수립한대요? 그러면 언제입니까? 구역 지정 시 한다면서. 근데 구역 지정 후에 하는 경우도 있답니까? 있죠. 뭐가 중요하대요? 이게 중요하대요. 구역 지정 언제 한대요? 개발계획 공모.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외, 관농자, 개생보, 균형발전 100%에서 30이야. 구역 지정 후 수립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구역 지정 시 개발계획 수립하면 구역 지정 시 시행자가 나온다는 얘기고, 시행자는 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 만들고 실시계 만든다. 그래야 3년 내 뭐가 만들어진다? 지구단위 계획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 3년 내. 뭘 만들어라? 실시계 만들어서 인가 신청해라.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라는 얘기요. 3년 내 안 만들면 어쩐다? 3년이 되는 다음 날 실효된다. 이해돼야 안 돼요? 되지요. 두 번째 자요.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이 무슨 뜻이요? 신도시 만들었다 만들 것이다? 만들 것이다. 구역이 이렇게 공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못하면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해제. 자, 도시개발구역. 이거 뭐라고요? 신도시 만들 것이다. 만들 것이다. 자, 공사 완료입니다.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공사가 다 끝났어요. 도시개발구역 뭐라고? 신도시 만들 것이다. 다 끝났으면 만들었다니까. 다 끝났으면 이렇게 놔두면 계속 만들 것이다. 끝났으면 어쩌라? 명칭 때려 명칭. 그래서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명칭 띈다. 환지 방식이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이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면 구역 지정 후 몇 년 내 개발계획 2년 내 개발계획 수립 고시해라. 안 하면 어쩐다? 안 하면 2년이 되는 다음날. 왜 2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인터넷에서 질문할 때 종종 엊그제 한 분이 질문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다 하는 거 아니야? 우리라고 다 하는 거 아니라 어떻게 다 하냐고 인간이. 법 만든 사람이 법 만드는 취지를 일일이 왜 2년입니까? 이런 거 설명을 다 해주면 우리도 알죠. 배우고. 근데 그런 설명을 안 해주는 게요. 왜 2년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서로 난처한 거예요. 그럼 난처한 질문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공부하다 자기 궁금하니까 막 질문해요. 그것도 합격했으면 이제 그만 들어와야지. 처음 봐서 합격했거든요. 우리 지금 합격답금 들어와가지고 처음 봐서 합격했다고. 합격했으면 이제 그만 들어와야지. 근데 그 사람이 떠들어와서 계속 질문하고 자기 궁금한 거. 누군지 알아요. 근데 아니 이제 그만 질문하고 웬만하면 전화해야지. 전화 차라리. 근데 처음 보기 위해서 궁금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책이 읽다 보니까 그냥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다고 막 질문하면 우리는 그렇게 한 거 아냐고. 대화로 말로 풀어가지고 1분만에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글로 쓰면은 1시간 쓴다고 1시간. 그래서 제가 답답하니까 이제 웬만하면은요 전화하시죠. 거기다 질문을 하니까 질문하게 되면 답 안 해주면 바로 연락 온다고. 교수님 게시판에 질문 왔습니다. 빨리 좀 답 좀 하세요. 3일 지나면 지금 답 안다는 게 3일째 됐습니다. 그런 게 날라온다고. 그러니까 궁금하더라도 묻지 말아요. 왜 2년이라고요? 저도 궁금해서요. 어디 세종시 전화해서 국토교통부 전화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인 줄 아세요? 아 법에 있잖아 2년이라고. 왜 2년이냐고. 그거 물어보면 어떠냐. 나한테 법에 있으니까 2년이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똑같이 얘기해요. 왜 2년이라고요? 법에 2년 있어요. 이건 3년을 왜 3년인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암기하세요. 2년은 뭐 하라고요? 개발계획 수립고시. 개발계획의 수립이 되면 또 뭐가 나온다고요? 시행자 나오겠죠. 시행자 나오면 3년 내 또 뭐 만들어야 돼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어디에 있다고요? 실시계획. 실시계획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다. 안 하면 어쩐다? 3년이 되는 다음 날 해제된다. 둘은 면적이 얼마입니까? 면적이 330명 이상. 그때는 몇 년이다? 5년이다. 5년. 이렇게 해서 암기하자. 구정 지정시
구역 지정 시 개발 결수 베타 3년 내 실시가 인가 신청을 3년에 되는 다음날. 간단하죠? 공사료 공고일 다음날. 환지 방식 환지점 공고일 다음날. 구역 지정 후 개발 결수 받는다. 2년 내 개발 결수 일고 시하면 2년에 되는 다음날. 개발 결수 일고 시하고 3년 내 실시 인가 신청 3년에 되는 다음날. 둘이 면적이 330 이상 몇 년? 5년. 진주 가게 되면 성태순이라고 있습니다. 합격하려면 이 사람 이름 좀 알아야 돼요. 미경 이름도 알아야 되고, 태순 이름도 알아야 되고. 성태순인데, 이게 민증의 70년생입니다. 70년. 여기 신랑이 강권열입니다. 신랑이 강권열이고, 이제 여기가 성태순이라는 이 친구가 공부를 했는데, 왜 공부했냐, 그러면, 이 강권열이가 자기가 하는 일이 장비입니다. 중장비. 포크레인 이런 거 한다고. 그럼 여기서 원주에서 포크레인 하면 원주만 해요? 뭐 행성도 가고 해요? 주변 도시 다 가죠? 주변 도시 장비 가지고 주로 뭐 합니까? 땅 일하죠. 땅, 정지 이런 거. 그러다 보면 주인들이 같이 땅 얘기 해야 하네요? 하죠? 땅 팔아달라, 사달라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 의뢰가 장비하다 보니까 땅 의뢰가 많이 들어오니까 권열이가 태순이한테 여보, 당신이 중개사 자격증 좀 따라. 왜? 나한테 땅 의뢰가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맨날 누구 줘야 되니까 당신 집에서 일 안 하잖아. 자격증 좀 따라. 그러면 우리가 내가 땅 갖다 주면 당신 하면 되냐. 그래서 태순이가 오케이 해가지고 7월달에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자격증이 무슨 껌인 줄 아나 봐. 7월달에 와서 합격하겠습니까? 7월달에 딱 오면 학원은요 이런 책도 안 하고 문제풀이. 근데 당당하게 7월달에 온다고. 7월달에 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7월달에 학원에 오게 됐냐. 학원에 온 계기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봄에 3월달쯤에 권열이가 태순이한테 여보 당신이 자격증 좀 따라. 뭐 하게? 일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진주에 학원이 2개 있는데 학원 다니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 보게 되면 유튜브 동영상에 중개사 나와야 안 나와요? 그거를 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책도 없이 태순이가. 유튜브 동영상에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듣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막 듣다 보니까 우연하게 공법을 갖다가 제 걸 들은 모양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카페 얘기해야 하네요. 카페 얘기하죠. 카페. 수업 시간에 카페 얘기합니다. 카페가 어디 가면 있습니까? 어디 가면 다음에 가게 되면 이런 카페가 있는데 카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카페 이름이 부동산 공법 연구회다. 부동산 공법 연구회인데 이 카페 가입해가지고 자료를 보고 싶으면 애기 이름 뭐예요? 뭐라고? 제가 얘기하고 그 잠깐 애기 이름이 정윤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맨날 카페에 닉네임 따면 윤이, 맘 이렇게 써.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 카페는 이렇게 쓰게 되면 등급 안 해줘요. 등급 안 해주고 항상 어쩐다고? 예, 사진 들어오지 말든가. 아실 거 없으니까 들어오지 말든가. 들으려면 자기 사진을 제대로 올리든가. 선글라스 쓴 것은 안 돼. 우리는 선글라스 안 돼. 선글라스 무조건 빼라. 선글라스 안 돼.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사진 올리고 거기에다 자기 실명 정윤이라고 그러면 정윤희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사는 데 어디냐? 원주다. 원주. 이 말은 원주에 있는 물건은 나한테 주라 이런 뜻이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원주 무슨 동? 무실동.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실동 이렇게 쓰는 게 더 유리해요. 직접 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부 다 몇 기입니까? 들어오면 12기고 그리고 민증에 몇 년 나오냐? 막내 몇 년? 94? 예, 그럼 94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그러면 나는 94년생이고 12회 때 카페 들어왔고 원주 무실동에서 중개한다는 얘기고 내 이름은 정윤이고 나는 이렇게 생겼다. 모든 거 오픈해라는 얘기야. 근데 치사하게 이거 속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게 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거 민증에 있는 대로 합니다. 민증에 나온 거. 그 남자들 60년대
그러니까 그 민증에 육자 들어가가지고 나이 제대로 된 사람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아, 인정이에요, 인정. 그때는 이때 육자 들어갈 때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대한민국은 전부 다 역병이 걸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애 태어나면 보통 2, 3년은 죽으니까, 2, 3년은 사는가 안 사는가 보고 살면은 보통 빠르면 2년, 뭐 늦으면 5년 뒤에 해줬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 민증에 66이 돼 있는데, 우리는 역병이 좀 많이 걸렸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66인데, 앞에가 뭔지, 뒤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도 이 얘기 많이 하니까, 저는 무조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민증에 있는 대로만 합시다. 민증에 있는 대로만. 근데 이거 거짓말 너무 많이 하더라고. 치사하게 나이 속여서 뭐 합니까? 웬만하면 사귀지 말고. 민증 똑같은 사람들끼리 카페 들어가면 이걸 보면서 친구인지 언니인지 알 수 있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등업해주고,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등업을 안 해주는데, 제가 민증에 제가 66 돼 있어요. 66 돼 있는 분들은, 저보다 좀 더 위가 되는 분들은 이거 하라 그러면 못 해요. 수정하세요 그러면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의미를 모르고, 사진을 올리세요 그러면 올리는 기능을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빠르니까 6, 5 되는 분들은 사진 안 올려도 등업해줍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66부터는 짤 없어요. 사진 안 올리면 등업이 안 돼요. 한번 카페 가봐요. 이거, 그러니까 아까처럼 누구 마음 해가지고 등업 신청 딱 하게 되면 바로 미개인 와가지고 밑에다 쫙쫙쫙 써놔요. 자, 우리 카페는요, 이거 변경 안 하면 등업을 안 해줍니다. 등업해서 거기서 등업해서 뭔 좋은 일 있습니까? 하다 보면 도움되는 거 많이 있어요. 가서 보면. 그래서 카페에 들어온 분들은 반드시 카페 명칭 있게 되니까 카페에 들어오신 분들은 반드시 수정을 하시고 받고 줘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그러고 있어 안 들어올 줄 알아요. 여러분한테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저 카메라 보고. 동강 듣는 분들은 주변이 없어요, 주변이. 그분들은 주변이 없으니까 혼자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중개 못해요. 합격하려면 뭉쳐야 돼요. 이 카페 가게 되면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서 실무 교육을 해요, 실무 교육. 실무 교육을 이번에 3주 했는데 내년에 계획이 늘어가지고 한 4주니까 한 달 동안 실무 교육을 먼저 하고 교육을 갖다가 이건 누가 하냐? 이것은 현직 소장들이 나와가지고 중개 소장들. 땅 한 사람, 주택 하는 사람, 공장 하는 사람, 뭐 해가지고 책이 아니고 소장들이 쓰는 말. 우리는 법에 있는 말. 소장들이 쓰는 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 주택은 이런 식으로 하고, 계약서는 이런 식으로 쓰고, 특약은 이렇게 달고, 그런 설명해주고, 이 교육이 끝나면 이제 현장 실습해가지고, 인턴 과정, 현장 실습해서 2달에서 늦으면 2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현장 나가서 좀 받아야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합격해가지고 이 동네에서 중개한다 그러면 이거 어디 가서 받을 겁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안 알려줘요. 이 동네 사람은. 나한테 배우고 내 옆에 찾는다고 빤히 하니까. 그러니까 원주 사람 어디로 가냐? 대전으로. 대전 사람 어디로 가냐? 진주로. 진주는 어디로 가냐? 부산으로. 부산은 어디로 간다? 울산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도시 가서 배우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도시 가서 배우면 원주 사람이 대전 가서 배우는데 대전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감출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최대한 빨리 배우고 다시 복귀해가지고 여기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한테 밀릴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아니고 맨날 우리 여기서 배운다 그러면 속된 말로 누가 알려줍니까? 안 알려주니까 항상 뭡니까? 어깨 너머로. 근데 요즘 어깨가 다 커져가지고 어깨 너머로 배우려면 안 배워져. 안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이 과정을 그러니까 합격해가지고 그 자격증에 장롱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전 가서 붙어서 여러분이 누구 이길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우리가 자격증 따고 나오면 반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한 명 있어. 있지. 과합니까? 누구는 반겨? 가족. 자기 가족은 반기지만 자기 가족이 아닌 이상 친구들도 반기질 않아요. 왜? 내가 업하고 있으니까. 내 친구들 중에서도요. 속초에서 지금 모임에 4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딱 합격해가지고 속초라는 동네에 다 해봤자 8만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서 합격해가지고 업 하려고 하니까
그건 지역사회, 완전 지역사회. 여기는 인구 몇만입니까? 그럼 이 정도면 지역사회 아니죠? 여기도 지역사회예요. 자기 동창 중에 누가 중개반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친구가 싫어하는 거예요. 네가 안 하면 어쩐다고. 동창 중에 나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나한테 다 의뢰할 수 있는데 얘가 들어오는 순간 반반 나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간 데서 도움 줄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이런 데서 해주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교육하려면 들어야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순이가 여기 와서 이제 이 카페 와가지고 카페에서 카페 활동 하다 보니까 이거 70인데 71년생인 누가 있냐 그러면 71년생인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보네. 걔가 주로 이 교육 담당하는데 하여튼 모 소장이 있어요. 황이다 황 소장이 얘는 71이고 바로 79인 거 알잖아요. 진주고 똑같은 진주고 둘이 얘기하다 보니까는 옆에 마을 사람 옆에 마을.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되고 이 친구 뭐였는가? 누나 그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공부합니까? 유튜브를 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학원 나오세요. 학원 나오세요. 그러니까 학원이 어디 있는데 진주라며 집이 진주에 있지 진주. 그래서 진주 학원 나오고 여기 교수님도 그 학원 나온다. 제가 그 학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나와가지고 학원에 나와서 등록을 하는데 언제 등록했냐 그러면 7월달에 등록합니다. 7월달에 딱 와서 등록하러 오니까 7월달에 딱 왔는데 학원에서 문제풀이가 딱 하는 거예요.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딱 하고 인사하고 간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 끝나니까 교수님 등록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제가 성태입니다. 아,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필 사진에 있는 사진하고 이게 너무 다르면 안 돼, 이게.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돼요. 못 알아보면 안 된다고. 근데 이 친구가 1차만 등록했대, 1차만. 왜 1차만 등록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원장님이 이때 하면 다 떨어진대요. 1년 더 하고, 올해는 1차만 하고 내년 2차 하세요. 그 원장이 되게 솔직한 분이요. 그러니까 1차만 했다고. 지금부터 하면 1차 하기도 솔직히 힘들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차만 했으면 그래서 카페에서 얘가 공부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닐 것 같은데 해가지고 왜 1차만 했을까 해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내가 지금 오전 끝나고 식사를 갈 테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줄 테니까 네 한번 풀어봐라. 1차만 풀어봐라. 실력을 한번 보자. 해가지고 1차가 80문제니까 몇 분 줍니까? 100분 주죠. 100분. 100분 줄 때 한번 풀어보라고 내가 밥 먹고 올 테니까. 저는 밥 먹을 때 2시간 먹습니까? 1시간 먹지? 그래서 제가 1시간 딱 하고 자 얼른 내가 밥 먹고 올 테니까 풀어보라고. 식사 딱 하고 1시간 딱 하고 왔더니 얘가 문제를 1시간 만에 다 풀어놓은 거예요. 80문제를. 해가지고 답안지하고 준 거예요. 그래서 맞춰봤더니 성적이 몇 점 났겠어요? 7, 80. 네. 1시간 만에 풀었는데 얘가 한 80이 나온 거예요. 80이. 7월 달에 이게 시험 봐서 모의고사 80 나올 정도면 그 학원 1등이에요. 1등. 이 학원에 다니는 학생보다 얘가 더 잘한다고. 그럼 너 왜 그럼 1차만 했냐고. 야, 이게 잘못됐다. 바꿔가지고 이것은 동차다 해, 동차. 원장님이 1차도 떨어진다 했는데 야, 너 우리 학원 솔직히 1등이다니까 이 정도 실력이면 동차를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7월 달에 해가지고 이 친구가 10월 달에 가볍게 합격하는 거예요. 완전 체계도 없이 수업을 듣다가. 근데 선생들이 진주 나가는 거를 좀 싫어해요. 솔직한 얘기요. 저도 진주 나가서 강의하는 건 싫어요. 왜 싫어하냐 그러면 원래 진주라는 이 동네가 양반 동네. 양반들은 뭐 하냐? 양반들은 수업 시간에 절대 대답을 안 해. 입 꼭 다물고 있어. 선생님이 질문하면 표정 변화도 없어요. 하든가 말든가 어차피 너 떠들어 들을 테니까. 그러면요 선생님이 열심히 떠들다가 슬슬 나중에 열받거든요. 열받다 보면 몇 달 하다가 우씨 안 해 그러고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빵꾸 내는 이유 없이. 원정은 이유 없이 빵꾸 낼 때는 전화도 안 받아 꺼버려야지. 왜 휴강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근데 이 학원 같은 게 양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에 빵꾸 냈거든. 이미지 관리가. 그래서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존말할 때 주머니 손 빼고 대답하세요. 그럼 손 빼야지. 대답해야지. 존말할 때. 이렇게 하면 이 약발이 얼마 가냐 그러면 30분 나온 거야. 30분에 또 주머니에 손 넣는다고. 그거 딱 째려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학원은 강의하기가 너무 힘든 학원이 선생들이 다 그러는 거야. 진짜 못 가겠다고.
학생들은 내 품성을 모르겠고 얼마나 양반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힘들어서 강의하겠냐 못하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딱 1년 하고 그만둔 거예요. 대부분 선생님들 1년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그 해는 그나마 얘가 와가지고 얘는 양반이 아닌 모양이요. 그런 사는 사람인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질문했다 그러면 대답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수근수근한 거예요. 우리는 몰라서 대답 안 한 줄 아냐고. 해보라고 한번 알면 해보라고. 근데 대답 안 해요. 근데 혼자 대답을 다 해요. 그래서 분위기가 그런 데 끌어나갔다. 근데 처음에는 대답을 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머 쟤 웃긴다 처음 와가지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남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는 걸 대답하니까는 웃기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쟤는 어디까지 알고 있냐 그러면 선생님 질문하면 남들 맡긴 대답을 다 하니까. 그러다가 9월달 딱 되니까는 도대체 뒤에 수근수근 쟤 아마 7년 했을 거야 집에서 혼자. 수근수근 하다가 9월 되니까는 실체가 밝혀진 거예요. 태순이 실체가. 태순이 실체가 뭐였냐면 9월달 되니까 별명이 제 별명이 뭐로 바뀌었냐 그럼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라 바뀌었어요? 네. 법대 언니로 법대 언니로. 근데 이 법대 언니가 그냥 법대가 아니고 인서울이에요. 인서울.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은 전부 다 40페이스에서 나갔는데 얘가 공부하다가 몸이 아팠나 봐요. 동기들은 다 나갔는데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다가 못하고 혼자 낙향을 했더니 집에 왔더니 친구들 다 결혼하고 동창회가 봤더니 다 결혼하고 안 안에 딱 한 명 남았더래요. 걔가 얘기해. 얘인데 중학교 다닐 때 얘가 공부를 더 잘했대요.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잘했는데 얘는 중간에 운동하다가 몸이 다쳤고 그러니까 공부도 안 되고 운동도 안 되고 아주 잘하는데 얘는 그래도 잘해가지고 시골에서 서울로 와가지고 다니다가 몸이 안 좋았고 그 나이 먹어서 내려가서 봤더니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많이 어려요 지금도. 그러니까 모임할 때 항상 애들 데리고 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헌열이가 태순이한테 얘기하죠. 머리 좋으니까 야 가서 하나 따오라고. 그러니까 둘은 자격증을 갖다 너무나 쉽게 생겼는데 자격증을 갖다 하나 따오라고. 무슨 열매입니까 하나 따오라고. 그러니까 가서 그래 따다 줄게 해가지고 따다 줘본다고. 가볍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둘이 이거 하다 보니까 둘이 궁합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월천이에요. 월천. 중개 수술을 가지고 월천 한다고. 학교하고 난 다음에 월천 해보세요. 아파트 단지에서 웬만해서 월천 안 나와요. 땅 하다 보니까 월천 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그 카페에 들어가서 글 쓰는 거 정점 봐봐요. 왜 주로 중개 수술 잔금 때 많이 받거든요. 잔금 날만 되면은 여기가 더 설렌대, 여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잔금 치는데 왜 신랑이 아침부터 저런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 한다고. 근데 7월달에 와가지고 이거를 암기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암기해야 된다. 그럼 열심히 따라서 암기하죠. 정말 이해시키고 하죠. 7월달에 딱 설명하면서 암기해야 됩니다. 근데 태순이가 학교 나왔잖아요. 학원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진짜 암기 이거 웃는 거예요. 진짜 암기 이거를 암기해야지. 너 시험 안 볼 거냐 암기해야지. 진짜 암기하죠? 암기해야지. 와 이런 거 어떻게 암겨? 그러다가 차분히 보다가 걔가 뭐라 하냐 이걸 가지고 카페에다 글을 쓴 거예요. 교수님 이걸 암기하라고 그러는데 얘처럼 각오를 하게 되면은 4달만 합격이에요. 뭐라는가? 나는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한다. 나는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서 사무실 몇 개를 내냐? 2개를 낸다. 하나는 신랑 거, 하나는 내 거. 근데 우리 신랑은 찡이 없다. 관리는 내가 다 한다. 2군데 내가 관리를 다 해야 되니까 B번은 둘 다 똑같이 맡는다. 5330번이다.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야 법대 언니는. 법대 언니 또 무슨 말하는 게 이것도 사무실 2개 만들어서 B번을 뭐 혼자 5330번? 말귀를 못 알아보니까 얘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더 줄여서 해주는 거예요. 사무실 2개 만든다. 빨리 읽으면 뭡니까? 사무실 빨리 읽으면? 삼실. 빨리 뭐라고? 삼실. 몇 개? 2개. B번 얼마? 5330이다. 삼실 2개 5330. 그러더니 분위기 파 못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설명이죠. 자, 삼실 했잖아요. 삼실. 실시계획이 나오면 몇 년이 가야 되고 3년이 가야 돼. 그래서 삼실.
몇 개 만든다고? 2개 만든다. 개발계획이 나오면 뭐가 된다? 2년에 2년. B번 얼마다? 5330이다. 330이 나오면 뭐가 된다? 5년. 330이 나오면 5년이다. 암기 돼야 안 돼요? 돼요.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한 방에 암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4달면 학교 간 이유가 있긴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는 둘은 자격증을 껌으로 한다니까. 여러분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막내. 저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암기해서 가지고 같이 쓰게. 그래서 해제 사유 그러면 간다. 해제 사유 뭐라고 이제? 삼실 2개 5330. 삼실 뭐라고요? 실시계 인가신청 3년 2개 개발계 수립고시는 2년 5330. 330명 이상이면 5년.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삼실 2개 5330 알면 뭐냐고. 가장 중요한 뭐라고? 다음날. 그렇게 해가지고 263페이지 박스 밑에 2번 환원 페이지 해가지고 그것도 이해해야 돼요. 도시개발 지역이 해제 의제되면 도시개발에 대한 국계법에 따른 용도 지역 지구단위 계획은 해당 구역 지정 전 용도 지역 지구단위 환원 페이지 등을 본다. 다만 사업 완료된 후에 해제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자, 이거 봐요, 이거. 여기 지금 현재 무슨 지역입니까?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 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뭐가 되고 도시가 되고 지구단위 됐는데 이렇게 해제되면 구역이 이렇게 해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도시라고 놔야 되겠습니까? 없애야 되겠습니까? 없애가지고 옛날로 되돌려야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이 해제되면 용도적이 옛날로 되도록 지구단위는 폐지되는데 공사가 끝나가지고 해제될 때는 이렇게 싹 지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글자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글자만 살짝 이렇게 지우면 환한다 안 한다? 완한다. 폐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것이 공감은 필요하지 않고 거기까지가 이제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이었어요. 문제 봅시다. 문제 보게 되면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자, 문제 봅시다. 개발 계획부터 해가지고.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계획 개발계획에 정하는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발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까 얘기했죠.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2번 구역지정 고시된 이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까 했죠. 첫 번째 개발계획 공모, 또 자연녹지, 또 생산녹지, 또 도시지역 외 말 바꾸면 관농자, 그리고 균형발전, 그리고 주상공, 면적학계가 전체 면적의 100% 30 이하. 뭐가 잘못됐습니까? 2번이죠. 주거지역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 50 이상. 그러면 안 되고 주상공,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 30 이하. 3번 개발계획이 다 틀린 거. 1번 자연녹지정, 구역지정 후 개발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2번 개발계획에는 인구수용기 포함되어 있다.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3번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생활안전 대책은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할 수 있다. 아까 했죠? 4개 뭐라고? 순, 대, 사, 기. 뭐가 나왔습니까? 생활안전 대책에 대에 낮춰야 돼. 구역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5 그래야죠. 4번 10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등 위락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100만이 아니고 330만. 5번 지정권은 직접 또는 시행자 요청받아 개발에 변경할 수 있다.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역입니다. 1번 구역 지정구자 될 수 없는 자는 원칙은 시도 대도시 예외 국장이니까 누구나 한대요? 3번 시장구는 될 수가 없죠. 2번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중국정부 긴급협의다. 2번 뭡니까? 국. 1번이 국. 2번이 시장 군수가 요청이 아니고 중행장 요청이요. 중앙행정장 요청. 2번 틀렸죠. 3번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될 수 있는 정부 출연기관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정 제한다.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명 이상 제한이고 4번은 천재지변 긴급이고 5번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 인정한 적이 둘 이상의 광역시 대도시 구역에 걸쳤는데 시장 간의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제정할 수 있다.
3번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 옳은 거 주거지역 만, 상업지역 만, 공업지역 3만, 자연녹지 만, 도시지역 외 30만. 맞는 것은 1번. 4번 구역 지정 틀린 거 1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은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있지요. 2번 자연녹지 지역에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의 면적이 3만이 아니고 방금 얼마나고요? 만 이상이죠. 3번 계획관리지역에 구역 지정할 때는 구역 지정 호 개발구 수립할 수 있다? 있다. 계획관리는 도시지역 외니까 구역 지정 호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죠. 4번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 시행하라고 개발구 수립하면 시행자가 지자체면 토지소유자 동의할 필요가 없다. 국가 지자체는 동의 안 받는다요. 국가 지자체는 안 받는다. 지자체니까 안 받는다. 5번 군수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할 때 주민 전문가 의견 드려야 됩니다. 아까 공람했죠. 일간신문 홈페이지에 의견 들으라 이런 얘기요. 5번 해제 시기 바로 연결된 거 구역 지정구조 몇 년 된 데까지 실시기인가 실은 뭐라고 몇 실? 3실. 2번 면적이 100만인 구역 지정구시 몇 년 내 개발계 수익을 냈다. 몇 개? 2개. 면적이 100만이니까 2개 330만 이상이면 5개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3년 2년이 맞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구역 지정과 이제 이게 끝났어요. 구역 지정하고 이 도시개발 사업계획 끝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실시계획 그러면 시행자가 만든 사업계획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봐야 되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시행자 봐야 돼. 시행자. 여기서는 시행자를 보고 그리고 인가를 봐야 되는데 시행자는 첫 번째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두 번째 시행자에서 조합 봐야 돼. 조합. 그리고 인가에서는 인가권자가 누군가 보고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보고 세 번째 인가 고시가 있으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주 10번 나오면 9번은 조합이에요. 조합. 그러니까 타겟을 조합에 맞춰야 돼요. 그럼 266페이지 1번 사업 시행자 가지고 1번 시행자에는 1번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줄 거 놉시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호 중에서 줄 거 없시다.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런 게 나오니까 줄 거 넣고 그 다음에 다만 달아야 돼요. 전부 환지 줄 거 봐요. 전부 환지. 전부 환지 방식이면 5호 소유자 6호 조합.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하는데 전부 환지 방식이면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렇게 알고 시행자 1번부터 4번까지가 공공시행자고 나머지는 민간시행자인데 2번 공공기관을 정하고 3번, 4번 지방공사하고는 좀 구분할 거. 시행자 2번, 3번은 뭐냐? 시행자 2번과 3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구역 지정하자고 제안할 수가 있는데 시행자 4번 지방공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없다. 그게 시험 문제니까 그거 알아놓고 자 옆에 민간시행자 5번이 토지소 6번 조합인데 조합 봅시다. 조합 도시개발계획 토지소유자 가로 건너뛰고 토지소유자가 가로 건너뛰고 도시개발 설립한 조합인데 그 다음 가로 접어 가로 도시개발계획에 줄 거 봐요. 전부를 환지 방식에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조합은 언제 만드냐?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조합 만듭니다.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만든다. 기억해야 돼요. 수용 사용 방식은 조합이 안 나요. 전부 환지 방식만 조합이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나머지 읽으면 시간 낭비고 269페이지 시행자 변경 6월달 할 것이고 규약 시행균 작성 스스로 읽어보시고 안 중요하니까 270 도시개발 사업의 대행 X 옆에 6번 위탁 스스로 읽어보고 7번 도시개발 조합 이게 중요하죠. 도시개발 조합 1번입니다. 자, 조합 설립에서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역 안에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의 정벌장소에서 지정권자 설립인가 받는다. 함정이 3개 나왔어요. 첫 번째 토지소유자, 두 번째 7명, 세 번째 지정권자인가. 첫 번째 토지소유자, 두 번째 7명, 세 번째 지정권자인가요.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 섞지 말고 토지소유자. 다음 주는 도정법은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게 나온다고. 개발법은 토지소유자. 다음 주는 5명 나와 5명. 5명이 아니고 7명. 다음 주는 시군구인가라고. 여기는 지정권자인가라고.
세 개 딱 잡아놔야 돼요. 조합을 만들려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누구인가? 지정권자인가? 자, 정관 만드는데 정관에는 이러이런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안 읽어도 문제는 풉니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문제 만드는 방법만 배우면 돼요. 자, 옆에 동그라미 3번 인가생 변경인데 변경 뭡니까? 새로운 행위. 누구인가 받았어요? 지정권자. 변경인가도 지정권자한테 받을 것 이 얘기고 4번 토지 소유자 동의인데 동의기준 면적 보지 말고 면적 얼마? 3분의 2 총수 얼마? 2분의 1 포인트는 와만 잡고 넘어갑니다. 와만 잡고 그다음에 동의자수 산정법은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넘기면 2번 조합의 설립 등기 1번 조합은 법인이다. 위에다 살짝 씁시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옛날 문제가 민법상 X 이러고 나왔으니까 공법상 영리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러면 사단법인 아까 사람이 뭐였으니까 설립등기 중요합니다. 설립등기 조합은 주된 사무소 저재 등기하면 성립한다. 아주 잘 나와요. 등기하면 성립하냐 인가받으면 성립하냐 이게 문제니까 등기하면 성립한다. 등기하면 성립한다. 이때 설립 인가받은 대표자는 30일 등기한다. 그런 날짜는 중요하지 않고 등기하면 성립이냐 인가받으면 성립이냐 그러면 등기하면 성립한다. 그러면 딱 적고 준요 조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게 민법 사단법인 조금만 사단법인을 갖다가 재단법인 이렇게 바꿔놓는다고. 아까 7명 이상은 사람이야 사람.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뭐니까 사단법인.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조합의입니다. 1번 또 중요합니다. 조합의 조합을 구해가네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러지 말고 토지 소유자. 토지. 건물 인정이 안 돼요.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의 권리 의무입니다. 첫 번째,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다음과 같다. 기억이 잘 나와요.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기억해야 돼요. 평등한 그게 비대한 그런다고 면적에 비대한 의결권 행사 이러면 안 돼요.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행사입니다.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토지법격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가인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 그러니까 별도 소유권 조합을 생각할 수 있다. 그는 나온 적 없으니까 스스로 보고 그 밑에 자, 그 밑에 세 개 나눠야 돼요. 공유자는 동의를 받은 대표이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고 대표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다. 이렇게 한 필지의 토지를 4명이서 공동 소유하게 되면 의결권 몇 명이라고? 한 명. 그 중에 대표자 한 명. 그 다음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자 4개를 A, B, C, D 구분 등기합니다. 구분 등기. 집합건물. 이러면 건물은 구분 등기 되지만 토지는 구분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토지는 4명이 공유했다고 이때는 뜬다고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한 명이다 이런 얘기요. 그럼 저는 의결권 4개요.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습니다. 다만 공람공걸 후 집합건물법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권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건물이요. 이렇게 똑같이 있었는데 여기는 1층에 값을 놨어요. 몇 명이 공유합니까? 2명이요. 4명이요? 2명이요. 2명. 2명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의결권 몇 개요? 의결권은 2개예요. 2개. 의결권은 2개가 되는데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들이 지금 집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거주했잖아요. 거주한 자들한테는 얘들은 이제 이주 대책을 수립합니다. 이주 대책 수립해가지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택이 나와요. 기업도시 이택이 주로 뭐냐 그러면 주로 점포 겸용 택지라고. 점포 겸용 택지. 이게 얼마까지 갔다고? 19,000대 1까지 갔다고.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그러면 여기는 이택이 몇 개 나오냐? 4개 나와요. 4개. 여기는 이택이 몇 개 나요? 이것은 이택이 몇 개 나와요? 2개밖에 안 2개밖에. 이것은 이택이 이거 지금 그때 추첨 딱 하고 2시간 딱 지나니까 피가 얼마 떴어요? 2억 떴어요. 이렇게 떴는데 그럼 얘들이 바보냐고 우리도 4개 받아야지. 그래서 얘가 빨리 바꾸자. 병으로 바꿔놓고 얘는 뭐로 바꾼다? 정으로 바꾼다. 그럼 이택이 몇 개 나온다? 네, 이런 걸 갖다 얘가 언제부터 살았는가 따지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일단은 의결권을 주냐 안 주냐 의결권을 주냐 안 주냐 이걸 봤을 때 얘들 중에서 조합은 맞습니다. 둘 다 땅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조합인데 얘가 의결권이 있는 조합이냐 없는 조합이냐 의결권이 있어야 임원도 되고 대의원도 되고 가서 내 권리 행사한다고 의결권 용서 못하는데 이것은 얘가 언제 샀대요? 그러면 5월 5일날 샀대요. 언제 샀대요? 5월 9일날 샀대요. 근데 자 여기에다가 신도시 만들 겁니다. 주민 여러분 신도시 만들 겁니다. 첫째 뭐하고? 기초수하고 두 번째 뭐하고? 의견 청취하고 뭐하고? 협의 뭐하고? 심의 뭐하고? 지정고시 이렇게 하는데 의견 청취해서 어쩐다? 공고 열람 어디다 공고한다? 일간신문과 홈페이지 일간신문 홈페이지 10만 미만이면 공보 홈페이지 언제 했대요? 그러면 5월 7일 날 공고했대요. 5월 7일 날 5월 7일 날 공고했으면 얘는 언제 샀다고요? 5월 5일 언제 샀다고요? 5월 9일 알고 샀어요? 모르고 샀어요? 모르고 그럼 뭐가 돼요? 모르고 민법에서 모르면 뭐가 돼요? 선의 알고 모르고 알고 얘가 뭐가 돼요? 악의 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뭘 안 준다? 얘한테는 의결권 안 준다. 조합은 돼요. 조합은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보게 되면 공란공고일 후 집합건물법 구분소유권을 분할 취득한 자 의결권 없습니다. 의결권 없어요. 그러면 얘들은 그러면 나중에 딱지가 이택 딱지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 그러면 수도권 비수도권 달라요. 만약에 얘가 비수도권이다 그러면 얘는 뭐가 나와요? 이택 딱지가 나와요. 딱지가. 공란공고일 기준이니까. 얘는 공란고 후니까 얘는 뭐도 없어요? 이택 딱지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분 들어간다고. 그래서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서 4개 잡아야 돼요. 첫 번째, 면적에 관계없는 똑같은 의결권. 두 번째, 공유토지는 대표 공유자 1명. 세 번째, 집합건물이면 구분 소유자별로 1명. 네 번째, 공란공고 후 구분 소유권 분할 취득한 자 의결권 없음 4개 잡아놓고. 그 밑에 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 부담한다 그런 상식이고 조합이 사업할 때 들어간 비용은 누가 냅니까? 조합원이 내야지. 이익은 누가 갖습니까? 조합원이 갖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는 스스로. 4번 조합의 임원입니다. 임원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 선임. 자, 임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의결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선임한다. 2번 임원 선임이 신경 써야 돼요. 의결권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 선출. 겸직금지, 비리방지.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에 다른 임원 하지 말고 현재 여기 조합 임원하면서 또 다른 동네 가서 또 다른 도지개발 조합에 임원 지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비리방지. 임원의 직무, 기억, 니은, 디귿, 조합장, 이사, 감사가 뭐 하는가? 스스로. 그 정도 상식 스스로. 니을 잘 나옵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 대표한다. 조합장이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한다. 자기를 위해서 조합하고 소송한다. 그때는 누가? 이사가 그런다고. 이사가 아니고 감사.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하고 계약한다.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하고 소송한다. 그때는 누가? 감사가. 조합장이 아니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한 자는 조합에 줄 거 봐요.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그 말을 갖다가 조합원이 이렇게 바꿔놔요.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의 결격사 기억, 니은, 디귿, 기억, 금수한자, 한정수한자, 미승년자, 파산선고 받은 자서 복권되지 않는 자, 금고 이상 형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받지 않고 확정되고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몇 년 본다? 몇 년? 2년. 몇 년? 2년. 이게 중개사법 몇 년? 3년. 근데 중개사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안 하는 자 묻는데 공법은 2년이요, 3년이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런 거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저는 2년 줄 거라 말 안 했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껐지. 문제는 공법에서 묻는 게 문제 묻는 방법이 달라요. 파산 선고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OX? O. 금치사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O. 한정치사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X 그래야 되는데 시험장에서 별 생각 없이 O 이러고 온다고. 그러니까 결격 사유를 묻는 것이 아니고 임원이 될 수 없다냐, 조합원이 될 수 없다냐 이걸 물어봤다고. 뭐가 될 수 없다? 임원. 그래서 임원의 결격 사유라고. 그 부분만 잘 보라고. 결격 사유 암기할 필요 없어요. 총회 대의원에 있는데 총회는 패스 안 받은 않고 대의원입니다. 기억.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에 관한 대행에서 대의원에 들 수 있다. 기억해야 돼요. 의결권을 갖는 조합은 몇 명 이상? 50명 이상. 대의원에 두회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노트 29페이지 봐봐요. 노트 29페이지 보게 되면 중간에 5번 도시개발 조합 나옵니다. 도시개발 조합에서 3번 조합의 구성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대의원에 의결권 갖는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50명. 수정합시다. 100명 나왔죠? 50명. 이게 도정법이 100명이거든요. 도정법은 100명이고 개발법은 50명인데 헷갈려가지고 지금 100명 써놨어요. 50명 이상이면 임의적이니까 둘 수 있다. 다음 주 가게 되면 도정법은 100명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이게 나와요. 개발법은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 그만 주의하시고 그 책 276페이지 니은은 중요하지 않고 디귿 보게 되면 대의위원회가 뭐 합니까? 그러면 자 조합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면 결정해야 돼요. 어디서 결정해야 돼요? 총회에서 의결합니다. 모든 결정을 총회에서 결정해주면 그걸 집행해야죠. 총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이 내용 따라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총회하자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리는 총회하자 그러면 사람이 모여요? 안 모여요? 안 모여요. 재개발하든 재건축하든 무슨 신개발하든 임원들은 여기에 되게 애쓰는데 임원이 아니고 그 회원들은 그러니까 조합이겠죠. 회원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회하자 그러면 해봤자 총회가 무산됩니다. 의결이 안 되면 집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회에서 안 되니까 총회 권한을 뭐 하자고? 대행하자고. 그래서 뭐 만든다고요? 대의위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신 결정해준다 이거 아닙니까? 대신 결정하되 모든 걸 다 해버리면 총회가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요한 것 5개는 반드시 뭐하고? 총회하고 경미한 것들은 대의위원회 간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디귿 보게 되면 대의위원회는 총회 의결사안 중 1호, 2호 뭡니까?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수립 변경은 제외. 6호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 9호, 10호 사항을 제외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1, 2, 6, 9, 10을 제외한 대행이니까 1, 위에 1차 1 뭡니까? 정관 변경의 정. 2, 개발계획 수립 변경. 실시계획은 아니요. 개발계획 수립 변경의 개. 그 다음에 6, 환지계 작성 환. 그 다음에 9, 임원 선출의 임. 그 다음에 10, 합병 해산의 해. 암기해야 돼요. 뭐라고요? 정관 변경, 또 개발계획 수립 변경, 또 환지계 작성, 또 임원 선출, 또 합병 해산. 정관 변경의 정, 개발계획 수립 변경의 개, 환지계 작성의 환, 임원 선출의 임, 합병 해산의 해. 해가지고 어떻게 암기했는가? 개, 임, 환, 정, 해. 이렇게 암기했어요. 개, 임, 환, 정, 해. 개가 뭡니까? 개발계획 수립 변경, 임원 선출, 환지계 작성, 정관 변경, 해, 합병 해산.
게임, 한정행. 그렇게 암기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책 276페이지 6번.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스스로 읽고, 스스로. 상식인가 스스로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2절 실시계 가기 전에 문제 봅시다. 문제 94페이지. 94페이지 조합 문제 봐봐요. 1번. 더지개발법령상 더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 조합 관련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조합 설립이란 정가는 토지 등 가액평가에 포함돼야 한다. 그러면 패스. 2번. 조합원은 구역안에 토지 소유자. 이건 알아야죠. 토지 소유자. 맞죠? 3번. 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면 이거 이 말 빼먹었네 이거. 그거 다시 봅시다. 하나 빠졌네. 결격사에 해당하면 책 275페이지 5번 임원의 결격사에 해가지고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된 조합에 줄 것 중 뭐가 임원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결격사에 해당하면 줄 거예요. 다음 날 자격상실입니다. 다음 날 자격상실. 어디다 줄 거 나서요? 임원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다음 날 자격상실 두 군데. 우리 개발법에서 이거 누가 합니까? 개발법에서 누가 합니까? 누구 물어보면 무조건 누구? 지정권자. 언제 합니까? 물어보면 다음 날. 이게 다음 날. 언제 그러면 다음 날. 다시 95페이지 문제 95페이지 와가지고 3번. 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날 자격상실 그러면 맞아요. 4번 조합은 법인한다. 맞아요. 5번 조합은 지정권자부터 설립, 변경, 인가 받은 때 법인 개최 등. 아까 조합의 성립 시기가 인가 받으면 성립 안 됐어요. 등기하면 성립 안 됐대요. 등기. 5번이 틀렸죠. 5번이 틀리니까 1번은 맞다 이렇게 가야 돼. 2번 임원이 다 틀린 것은 1번 이사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이 된다. 이사가 뭐라고? 임원이죠. 임원. 아까 임원은 뭐라 했어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 2번 이사는 조합의 조합장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임원은 그 조합에 또 다른 임원직을 하지 말고 또 다른 동네 또 다른 조합에 임원직을 하지도 말고. 3번 감사 선임은 총회 의결제한다. 감사가 뭐라고요? 임원이죠.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이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 하고 총회에서 선출하고. 4번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회 이사의 의장이 된다. 그 정도는 상식으로 맞다 해야 되고. 5번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요? 감사가. 3번 조합이 도른 거 1번 조합을 설립할 때는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벌자체에서 시군구인가 그럴 줄 알았다. 누구? 지정권자인가. 2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고자 할 때 토지구역의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총수 2분의 1 등이 받는다. 또는이 아니고 와 그래야지 와. 3번 조합은 설립인가 받으면 성립? 아니요. 등기야 성립. 4번 조합의 조합하는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아니요. 토지 소유자만. 5번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 조성에서 정가인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대해서 경비 부가 징수할 수 있다? 있다지. 조합이 공사할 때 들어간 비용은 조합원들 다 내는 거예요. 이익도 조합원이 갖는 거예요. 당연히 부과할 수 있다 그래야죠. 네, 잠시 쉬고 이제 실시계부터 합시다.